안녕하십니까, 권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빈건물과 빈점포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국의 중대형 규모 상가, 소규모 상가 등의 공실률 변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권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영동 상권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실률이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빈점포, 빈건물이 없을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코로나19 이후 2020년 3분기에 28.5%, 그리고 4분기에 42.2%로 전국 1위의 공실률을 보입니다. 이후에 2021년 4분기에 50.3%로 아주 심각한 공실률을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점점 줄더니 4분기에 21.5%로 공실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광역 상권은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공실률 제로였다가 2022년 1분기 5.9%, 4분기 7.5%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주 25개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공실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엔 임대료와 권리금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상권이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곳 건물과 같은 상권가 입지 특성을 보이는 건물이나 점포 등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가 높은 상권일수록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빈건물이 속한 구역은 특히 월세가 높은 상권일수록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빈건물이 속한 구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2% 내외의 공실률을 보이다가 2020년 4분기 6.6% 가장 높았으며 2022년부터는 3.5% 내외로 공실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소규모 상가 등의 공실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건물은 2년 이상을 빈 건물로 비워져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권 범위는 해당 건물을 중심으로 고객의 70% 이상 거주하는 1차 상권, 즉 반경 500m 안에는 주거인구 14,843명, 직장인구 3,335명으로 잠재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인구 중 60대 이상이 24.3%로 가장 많고 50대 16.9%, 40대 15.8%로 나타납니다. 상권 프로세스에 의해 도로 유형은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방위표에 교차로 오른쪽이 성북쪽 1, 4분면에 해당되며 교통발생의 트래픽 제너레이터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지하철역 출입구에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부동선상에 있어 편의점이나 안경점, 의류점 같은 유동형 업종이 입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범위 안에 운영 중인 점포수는 총 449개로 소매업 41%, 음식업 37%, 서비스업 14%, 기타 9%로 복합형 상권입니다. 본 건물의 입점 후보 업종으로 중식 전문점을 생각해 봤는데 상권 범위 안에 경쟁점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곳 1층은 배달 위주의 중식 전문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은 3,900만원 정도로 상회를 하고 있어서 따라서 이곳 1층은 배달 위주의 중식 전문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대수 6,025세대로 공동주택 3,160세대, 비공동주택 2,86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유형은 주거지역이 70% 이상인 주택가 특성이 강한 역세권, 기타 지역 상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권 분석이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곳 건물의 입지 조건은 가시성 43점, 접근성 10점, 그리고 주차 편의성 7.5점, 인지성 8점,
홍보성 4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 72.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시성 접수를 많이 준 이유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교차로 및 왕복 6차선 도로인 주요 강선도로를 접하고 있고 횡단보도에 가까워 사람들이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접근성 점수는 불량이 10점을 준 이유는 건물, 점포와 도로 간 펜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 도로에서 출입이 불가합니다. 주차 편의성 점수도 낮게 준 이유는 건물 앞이나 뒤, 인근에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성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채 60m 거리도 안 되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성은 전면 간판, 그리고 돌출 간판,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어 4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입지 조건은 괜찮은 건물이나 입지 유형이 배달형 입지 혹은 배달형 특성이 강한 목적형 입지라 출점할 업종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건물, 점포는 상권과 입지, 업종과 아이템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입지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렌트프리 방식인데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번화가 특성이 강한 상권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렌트프리 방식은 각각의 건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니멈 개런티입니다. 국제공항, KTX 역사, 백화점, 대학병원 상점가 등 특수상권 입점 전략에 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최소 월세 제도라고 해서 최소한의 임대 보증금을 들고 매월 판매액 대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리어 역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간판 등 아웃테리어, 즉 외장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는 유익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장 시설을 잘하는 것은 결국 건물의 가시성과 인지성 그리고 홍보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지 전략을 세웠다면 건물과 점포에 맞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 등으로 예비 창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희망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는 건물 외벽에 렌트프리 미니멈 개런티, 매장시설 지원 등을 게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튜브, 네이버 TV, SNS 등을 통해 광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여가지의 입점 전략이 있으나 향후 영상에서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빈 건물, 빈 점포, 입지 전략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